지금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냐면은 고가 고산인데 고산 윤선도 유적지를 지금 가는 길인데 보편적으로 이런 유의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사람들은 주택가 강하고 관직하기 싫으면 강하고 다 거절하고 왜냐면 집에 돈이 많거든요. 돈 많으니까 어디 가서 뭐 엄청난 정자 같은 거 뭐 언제든지 짓고 언제든지 놀 수 있고 언제든지 또 공부하면 머리에 쏙쏙쏙 공부가 잘 들어오고 그러니까 머리도 천재인데 집도 부자고 잘 놀 줄도 알고 조정에서 쓰임도 받고. 그러니까 부르는 데 많고 네. 유배도 많이 가고 유배 많이 간 것도 많이 네 이게 엄청 많았나 보네. 많이 많았다더라고. 재산 상속 있잖아. 재산 상속 그게 두루마리로 있다는데 상속에 관련된 게 너무 많아서. 재산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남아있네요. 조선시대는 특징이 좀 기록에 미친 왕조라고 해야 되나. 조선왕조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진짜 역대급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선왕조실록 같은 게 대박 기록 사건이거든요. 진짜 그렇게까지 한 명 되게 세세하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 기록을 남기가 다른 나라에 그런 기록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 보면은 27명 왕 중에 뭐 끝에 2명 왕 빼고 25명 왕에 대한 기록은 실록으로 정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조선시대 막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선시대가 분량도 방대하고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이 힘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록을. 그리고 난중일기, 윤인 장군께서 난중일기도 남기시고 무슨 그 유성룡이 무슨 징비록 남기고 이런 기록들이 엄청 조선시대는 너무 많기 때문에 기록에 미친 나라다 조선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기록으로 잘 남겨놓는 거. 우리 자녀님들 중에서도 일기 쓰시는 분, 뭐 난중일기 다 끝난 얘기긴 하지만 일기를 쓰는 거는 네가 쓰는 일기가 난중일기처럼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지는 힘들겠죠. 힘들 수도 있겠죠. 모르죠. 또 자서처럼 되면. 모르죠. 네. 모르는 일인데 자서전처럼 딱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기록을 남기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 삼지새끼도 이게 영상 기록물이잖아요, 나한테는. 근데 이게 진짜 나한테는 의미가 크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뉴욕 여행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보통. 이렇게 기록을 안 남겨놓으면은. 근데 영상 기록을 남겨놓고 해놓으니까 그때 볼 때마다 그때 기억이 사람처럼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영상이든 글이든 뭔가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자기의 추억을 되짚는 게 개인 입장에서도 자기의 추억을 되짚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그 기록 자체가 역사적 기록이 되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좀 남겨놓으세요. 이거 나중에 진짜 엄청난 저기 뭐 대통령이 되거나 중학교 때 일기를 겁나 씁니다. 중학교 때부터 얘는 대통령 가면 액션 좀 시간 맞죠? 너네 중에 누구는 대통령이 될 거니까. 왜 누군가 대통령 될 거야? 네, 학생 중에 한번 가슴 뿌듯해요. 한 4, 50년 뒤에. 그래서 세우도 없겠지. 나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날 기억해줘. 너 날 기억해줘. 내 이름 한 번만 옛날에 중학교 때 윤용석이라는 사회역사 선생님이 있었다 라는 거 정도만 언급이 되어도 나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사실 윤선도 선생님 제대로 이렇게 윤선도 선생님의 풍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목일도를 한 데를 가야 됩니다. 거기에 엄청난 정자를 짓고 거기서 세월호 네월호 풍류를 즐기시면서 거기서 그 시도 쓰시고 그 시 쓴 게 어부사시다니까. 일도에서 놀면서 놀다가 갑자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지고 시 쓰겠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시 봄 여름 가을 여기 안 가면 있을걸? 붙어 있을까? 읽을 수 있어. 우리가 한자를 몰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부사시사는. 왜냐하면은 한글로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하면은 읽을 수 있는 시를 만들고 이런 얘기들을 가서 좀 해보도록 하죠. 네. 방금 노구당 보셨죠? 노구당에 적혀있는 거 비자나무 숲 벗고 이게 노구당이 그 고산 선생님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집당 짜서 집인데
노구라는 말이 붙여진 게 왜 노구가 붙여졌냐면은 초록비 아닙니까? 초록비. 초록비 집인데 이게 초록비 집이 무슨 뜻이냐면은 방금 비자나무 숲을 봤잖아요. 비자나무 숲이 바람이 싹 불면 쏴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비 오는 소리처럼 들린다라고 해서 초록비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초록비 집이 해서 노구당 이렇게 붙여진 거고, 원래 여기에 그 고산 선생님 집이 원래 여기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좀 이따 뭐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누구의 선생님이었냐면은 복림대군,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효종대거나 효종의 사부였습니다. 선생님이셨거든요. 이게 효종이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원래는 수원 쪽에 집을 선물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비자나무 숲에 반한 거죠. 그거 띠가지고 여기서 옮겼습니다. 손에 있는 수원에 있는 집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대로, 왜냐면은 왕이 하사한 집을 그 버릴 순 없잖아 당연히. 이 정도 옮길 수 있으면 권력이 굉장했네요. 고산 선생님 돈이 많다니까. 그 집 그대로 떼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여기서 다시 재조립한 겁니다. 노구당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별명이 윤유배시거든요. 윤유배신데 관직 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관직 생활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전부 동료 공무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맨날 무슨 상소 올리다가 유배 가고 뭐 댐비다가 유배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관직 생활을 언제 처음 시작하셨냐면은, 사람 없으니까 살짝 내려오자. 관직 생활 언제 시작하셨냐면 광해군 때 관직 생활을 시작을 하시는데, 요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붕당 정치를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림이 득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붕당전이 그 우리 무호사와 갑사사, 김효사, 을사사와 해가지고 사림들이 화를 입은 사건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후에 사림들이 득세를 하고 난 다음에 최초의 붕당이 형성이 된 게 동인하고 서인 아닙니까? 동인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북인, 남인, 그 다음에 서인 이렇게 되죠. 근데 이윤선도 선생님은 이 붕당 중에서 남인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광해군 때 관직 생활을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뭐 상소 한 번 또 잘못 올려가지고 바로 첫 관직 생활부터 바로 유배 딱 된 거죠. 광해군 때 유배하고, 그 다음에 광해군 몰아내고 북인 정권 몰아내고 난 다음에 인조가 왕의 즉위를 하게 되잖아요. 이 사건을 우리가 인조 반정이라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서인 중심으로 해가 남인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간직 복귀했다가 조금 있다가 또 유배 된 거죠. 인조 때 또 유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내가 복림대군 효종의 그 사부였다고 했잖아요. 그 관직 이름이 왕자 사부입니다. 실제로 그 벼슬 이름 자체가 왕자 사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벼슬이 왕자 사부인데, 모든 인조 때도 어떻게 했냐면 모든 관직을 거부를 해요. 왜냐면 똑똑한 사람이니까 관직에 등용을 해가지고 좀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은데 그런 자리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왕자 사부 자리 하나를 받아들여가지고 복림대군의 스승으로 잠시 있었죠. 그러다가 무슨 호란 발생을 해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발생하잖아요. 병자호란 때 그 청태종한테 그 삼배구구 들어가면서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적인 강화를 해서 나라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래는 의병 같이 올라가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저기 그 망한 나라 뭐 정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제 그 고산 선생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미 망한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죠.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잖아요. 유배 된 거죠. 인조 때 그래서 유배 간 거야. 그 효종이 이제 그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해서 이제 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직이 다시 불러드리겠죠. 윤선도 같은 똑똑한 사람을. 그 이제 불러들였는데 아시다시피 효종 같은 경우는 얼마 왕 제의를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현종이 왕이 되면서 그때 일어났던 게 우리가 예송 논쟁이라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기해예송 기억나시죠? 기해예송 벌어졌을 때 서인의 짱이 누구였냐면 송시열이었거든요. 송시열한테 덤비다가 유배.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래는 제주도로 가려고 하다가 제주도를 자기 하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보길도에 잠시 온 거예요. 보길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배 타고 좀 나가면 보길도라는 섬이 있다고. 그 보길도에 빠진 거예요. 가가지고 이런 저기 아름다운 지상 낙원이 있나 정자 짓자 그래가지고 엄청난 정자를 저기 짓게 되죠. 거기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다가 어부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부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다가 시로 표현을 한 게 그게 어부사시 아닙니까? 보길도에서 쓴 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저기 관직 생활을 한 적이 없죠. 계속해서 유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인생 끝나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윤유배님을 만나러 가면 윤윤님. 네. 일단 어디를 먼저 가볼까? 내 볼 때 노고당 좀 걸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노고당 먼저 가시죠. 간지라는 것이 나네요. 간지라는 것이. 여기 되게 오래된 문에 그 번호키. 간지라는 것이 나네요. 이게 뉴트로 아닙니까? 퓨전이죠, 퓨전. 퓨전. 약간 그 옛날 감성의 그 현대식 감성을 얹은 안채 출입을 상관이다. 노구당 안내돼 있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서종이 스승인 고산에게 하사하신 경기도 수원시에 있던 옛집을 1668년에 이곳으로 인축한 것입니다. 옮겼다고. 노구당 안채는 현재 해남유지 종손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 살고 있대요. 그 안채는 출입을 삼가해 주시면 빠염 지금 살고 있구나. 출입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키 있던 거. 그렇겠네. 그냥 집이네요. 어부사시사 발견. 이렇게 멀리서도 어떻게 아냐고? 조사를 했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가까이 가서 봐야지.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신 투톱이라고 하면은, 조선시가 투톱이라고 하면은 여기 윤선도 선생님은 당연히 들어가고, 또 한 명의 사람은 누구를 꼽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끊겼네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철의 건조 문제, 정렬이 모반 사건 이런 공부했던 거 기억나지? 네. 정철의 건조 문제, 그 정철. 정철이 이 윤선도하고 그 양대산맥, 그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조선 그 대표적인 시가 투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네요. 맞잖아요. 여기 써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른쪽부터 맞지? 맞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읽을 수 있다니까. 이게 당시에 그러니까 윤선도 선생님이 얼마나 그 깨어있는. 저기 뭐라고 깨어 있다 이런 것보다는 반항심이 얼마나 컸던지. 보통은 이런 그 문학 작품을 남길 때 한문으로 남기잖아. 한문으로 대부분 한문으로 남기는 한자로 된 걸 남기는데, 이렇게 그냥 뭐 자기 갈 길 가는 거죠. 마이웨이 하시는 거죠. 마이웨이 하시면서 그냥 한글씨가를 이렇게 남기시는 거거든요. 시도 잘 썼어요. 이거 보시면은 우는 것이 벚국인가, 벚국 있잖아요. 네. 우는 것이 벚국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어라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조금 섞으셨네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렇게 했대요. 이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말은 한글로 정확하게, 여기 좀 보면은 우는 것이 벚국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중간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랩 같은 거 보면 이것도 약간 봐봐. 우는 것이 벚국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가 이렇게 해서 라임을 딱딱 맞췄잖아요. 이거 하고 나머지 약간 추임새처럼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 이런 거는 한문으로 했대요. 의미를 알 수 없는 거 그냥 한문으로 쫙 뿌려놓고, 나머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는 한글로 쓰고. 그러니까 한문 다 버려도 되네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획을 걷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문학을
그 발전시키는 엄청난 그 역할을 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 고산 선생이다. 이렇게. 래퍼네요. 그 어느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나와 있었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면 봄, 여름, 가을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지국종 어서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게 한자라니까 한자로 된 거. 이게 지금 한글로 그냥 표기를 해놨는데 저게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냥 이렇게 하고 표현하고 싶은 거는 그 한글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죠, 더운데. 네. 가을 이럴 때 오면 안 됩니까? 내 말이. 왜 삼지새끼 찍을 때는 더울 때 아니면 추울 때 오지? 그게 아다리가 딱 그리 된 것 같은데. 왜냐면 마지막 마무리 딱 올리고 나면 겨울 되고 그럼 나갈 때도. 또 나가야 될 때 압박이 들어오거든. 제자님들로 하여금 한편 언제 올라가요? 안 가시냐? 네. 피곤하네요. 아 진짜 너무너무 덥다. 내가 저 앞에서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방금 저 앞에서 어부사시사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어부의 사계절을 노래한 시 끝. 누군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벌레 보세요. 남자가 뭐 벌레. 어? 천지 큰일 났네.